네,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태양계 형성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우리 첫번 시간 오리엔테이션에서 했다시피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태양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태양계가 형성되기 위해선 우주가 형성이 돼야겠죠? 우주가 형성이 돼야 되고, 이 우주는 어떤 이론에서 왔다? 우주는 빅뱅 이론에서 시작이 되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빅뱅과 우주 형성은 연간 강의의 지구과학 1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고요. 그 다음에 태양계 형성 부분에서도 태양계가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은, 별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은 지구과학 1에서 또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빅뱅은 언제 시작했냐고 하면은 138억 년 전에 시작을 했죠.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테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지구과학 1 강의를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138억 년 전에 시작된 빅뱅의 이론의 가장 중요한 어떤 타임라인은 10의 마이너스 6제곱초, 그 다음에 3분, 그 다음에 38만 년입니다. 그죠? 10의 마이너스 6제곱초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10의 마이너스 6제곱초에서는 수소 원자핵과 중성자가 생성이 되었고요. 3분에서는 헬륨 원자핵, 그 다음에 38만 년에서는 원자가 형성이 되면서 빛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요까지는 38만 년, 138억 년에서 38만 년까지는 불투명한 우주, 그 다음에 38만 년부터는 전자가 원자 핵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투명한 우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38만 년대에 원자가 생성이 되고 시간이 쭉쭉쭉 지나면서 별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이때 38만 년에서 별이 형성될 때에 제일 처음에 형성된 수소, 그 다음에 헬륨으로만 이루어진 별을 3세대 스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3세대 별이 죽고 난 뒤에 나머지 잔해들로 다시 별들이 탄생을 한 걸 2세대 별, 그 다음에 1세대 별, 이렇게 되게 됩니다. 현재는 2세대 별과 1세대 별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고요. 3세대 별은 이론적으로는 다 사라졌고 저희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세대 별을 찾게 되면은 빅뱅 이론에서의 어떤 그 빅뱅 이론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를, 궁금증과 문제점 하나를 해결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별에서 조금 더 볼게요. 자, 별은 일단 별이 되기 위해서는 원시성을 거쳐야 되죠. 원시성이 결국에는 질량이 확대가 되면서 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원시성들이 결국에는 또 태어나는 주계열성이 되는 그 질량들에 따라서 백세계성으로 죽기도 하고 초거성으로 가서 중성자가 되기도 하고 블랙홀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10m 태양 질량, 그러니까 태양 질량이 10배 되는 것부터는 이제 초신성 폭발로 가게 되죠.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은 철보다 큰 원소들이, 원자 번호가 철보다 큰 것들이 대기 중으로 방출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원소들이 대기로 방출이 되게 됩니다. 대기로 방출이 되게 되면 결국에 이 대기로 방출된 원소들이 둥둥 떠다니면서 성운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이 성운들이 결국 어느 공간들에나 다 존재를 하게 됩니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은 기본적으로 폭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크죠. 에너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성운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성운들이 원래라면 이런 식으로 구름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옆에서 초신성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옆에서 초신성이 폭발을 하게 되면은 그 에너지파에 의해서 이 성운들이 밀리게 되겠죠. 쭉쭉 밀리면서 얘네가 압축을 받게 되고 수축을 받게 되면서 결국엔 성운이 별로 진화가 되는 어떤 트리거가 되게 됩니다. 태양계 형성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초신성 폭발 같은 경우에는요, 이 태양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태양 주변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태양계 주변에 어떤 별이 폭발을 합니다. 약 50억 년 전에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약 50억 년 전에 태양 주변에 있던 초신성이 폭발을 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태양계는 먼지였습니다. 그죠? 성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50억 년 전에 폭발을 하면서 이 에너지에 의해서 태양계를 형성하는 그 성운이 특정 부분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특정 부분이 수축을 하게 되고요. 수축을 하는데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또 특정한 한 방향으로 에너지가 쏠렸기 때문에 수축함과 동시에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회전을 하게 되니까 각속도 유지 혹은 질량 유지를 위해서 우리 은하가 생성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원반 모양을 만들게 되죠. 수축하고 회전을 하면서 원반 모형을 만들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태양계 형성의 시작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 원반 부분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네,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만들어지고 끝이 아니고요. 태양이 형성될 때까지 원반 모양이 네, 조금 더 정교하게 그 다음에 뚜렷하게 발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심부 부분은 우리 별 생성에서도 그랬다시피 중심부 부분은 항상 질량이 높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태양계의 원반 모양 핵 부분이 네, 태양이 되게 되고요. 태양이 되게 되고 그 주변부는 뭐가 되겠습니까? 태양 주변에 뭐가 있죠? 네, 행성이 있죠. 그래서 행성들이 만들어지는데 제일 초반에 형성됐다는 행성이라고 해서 원시 행성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중심부는 태양으로 진화를 하게 되고 주변부는 원시 행성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그림을 밑에다가 좀 그려볼게요.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이렇게 원반 모양으로 세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태양에서 이 지금 원시성에서 멀어질수록 온도는 낮아지게 되겠죠.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이 성운들끼리도 네, 수축을 하게 되죠. 수축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의 어떤 큰 물질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중에 일부가 행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행성도 네, 이 온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점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태양과 가까운 부분, 지금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에 가까운 부분을 1번 영역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가까운 부분이고요. 가까운 부분이고 태양 지구 중심으로 해서 더 먼 부분을 2번이라고 하고 먼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1번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영역 같은 경우에는 네, 가깝죠. 가까우니까 태양과 가까운 부분입니다. 자, 태양과 가까우니까 T는 어때요? 온도는 높죠. 높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벼운 물질은 날아가게 됩니다. 네, 날아갑니다. 날아가니까 뭐만 남을까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질이 날아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거운 것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철과 니켈 같은 무거운 것만 남아요. 그럼 이 무거운 것들이 남아서 만들어진 행성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네, 중학교 때 배웠죠? 네, 지구형 행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형 행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태양에 비해서 네, 태양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죠. 자, 머니까 온도는 낮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벼운 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상대적으로 1번 영역에 비해서는 네, 가벼운 물질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네, 생명 가능지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태양과 멀죠. 네, 얼음의 형태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가벼운 기체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를 합니다. 날아갈 게 없죠. 왜냐면 네, 주계열성에서 거리가 머니까요. 네, 그래서 가벼운 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요. 얘네가 나중에 행성이 됩니다. 어떤 행성이 되냐면 네, 지구형의 다른 거 목성형 행성을 형성을 하게 되죠. 목성형 행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태양계 형성이었고요. 이제 지구형 행성까지 보게 되었으니까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지구형 행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형 행성까지 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지구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 다음에 현재 지구의 대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